2025년 5월이었죠.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의 자회사 이뮤논시아인데요. 오늘 이 기업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회사는 마치 아주 노련한 투자자 같아요. 하나는 확실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가치주 같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뭐랄까 초격차 성장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이 두 개의 베팅을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그 안정적인 첫 번째 베팅, 가치주에 해당하는 IMC-001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PDL1이라는 걸 공략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면역항암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아마 PDL1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타겟이죠.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위장막 같은 겁니다. 아, 위장막이요? 네. 암세포가 이 PDL1이라는 위장막을 딱 펼치면 우리 군대인 T세포가 아군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IMC-001은 바로 그 위장막을 확 찢어버려서 T세포가 다시 적군을 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비슷한 원리의 약들이 이미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뮤논시아의 IMC-001이 특별한 점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약의 핵심입니다. 보통의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를 깨워서 저기 암세포 있으니 공격해! 하고 지시하는 적항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IMC-001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면역세포를 깨우는 동시에 이 항체 그 자체가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특수부대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는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 즉 ADCC 기능이 아주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투인원 공격 시스템인 셈이에요. 와, 지휘관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전투에도 참여하는 특수부대라니 훨씬 강력하겠네요. 실제 데이터로도 그게 증명이 됐습니까? 네,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치료제가 거의 없는 희귀암인 NKT 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보면요.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약을 썼을 때 암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 비율이 무려 79%에 달했습니다. 79%요? 잠깐만요. 그 숫자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보통 이런 난치암에서 신약 반응률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성공했다고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30%만 넘어도 박수를 받습니다. 40%대면 대단하다는 평가를 듣고요. 아, 정말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허가받은 경쟁약물의 반응률이 46% 수준입니다. 그런데 79%, 심지어 여기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 관해율이 58%라는 건 솔직히 업계에서도 이 데이터가 진짜 맞나? 하고 몇 번이나 다시 봤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근데 왜 하필 폐암이나 위암 같은 큰 시장이 아니라 이름도 좀 생소한 NKT 세포 림프종이라는 희귀암을 먼저 공략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첫 번째 베팅이 아주 영리한 가치주 투자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거대 대학사들이 이미 장악한 레드오션에서 힘들게 싸우는 대신에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환자들이 고통받는 이른바 미충족 수요가 높은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아, 전략적인 선택이었군요. 그렇죠. 여기서 압도적인 데이터로 계열 내 최고 신약, 즉 베스트 인 클래스가 돼서 빠르게 상용화하겠다는 아주 실리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10일 식약처에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하면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MC-001이 이미 있는 시장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확실한 전략이라면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아예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베팅, 초격차 성장주에 해당하는 IMC-002는 CD47이라는 타깃을 공략합니다. 암세포가 쓰는 또 다른 위장술인데요. 이건 대식세포라는 또 다른 면역세포에게 나를 먹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를 먹지 마요? 네, Don't eat me 신호죠. IMC-002는 그 신호를 차단해서 우리 몸의 청소부인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잡아먹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듣기만 해도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왜 여기가 미지의 땅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이 CD47 신호가 암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적혈구에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던 약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려다가
애꿎은 적혈구까지 파괴해서 환자에게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에 실패하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2024년에 터졌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글로벌 거대 제약사 길리어드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이 부작용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개발을 전면 중단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길리어드라면 세계적인 빅파마인데 그런 곳에서 수조 원을 쓰고도 포기한 문제를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해결했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마법을 쓴 거죠? 바로 그 마법이 이뮤노시아의 핵심 기술인 FC 엔지니어링입니다. 항체를 열쇠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기존의 CD47 항체는 암세포 자물쇠와 적혈구 자물쇠를 모두 열어버리는 마스터키였어요. FC 엔지니어링이라는 정교한 세공 기술로 이 마스터키의 끝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깎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혈구라는 자물쇠는 그냥 쓱 지나치고 오직 암세포라는 특정 자물쇠에만 딱 맞도록 만든 거죠. 와, 마스터키를 전용 열쇠로 바꿨다는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 기술의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고요? 중국에 5,40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 3D 메디슨에 중화권 권리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은 총액이 5,400억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계약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성공했을 때 받는 조건부 금액, 즉 마일스톤이 대부분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총액을 그대로 현재 가치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약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길리어드 같은 거인이 쓰러진 직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맺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아, 타이밍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CD47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부작용이 해결된 새로운 대안을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IMC002가 바로 그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겁니다. 두 가지 배팅 모두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두 아이디어를 합치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요? IMC201이라는 이중항체는 뭔가요? 네. 앞서 말한 두 가지 위장술, 즉 T세포를 속이는 PDL1과 대식세포를 속이는 CD47을 하나의 항체로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정밀 유도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선택성인데요. 이 두 개의 위장막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악질 암세포에만 훨씬 더 강력하게 달라붙도록 설계됐습니다. 오, 덕분에 정상세포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우리 몸의 특수부대와 청소부를 총동원해 암세포를 공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결국 이런 차세대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열쇠를 깎는 기술, FC 엔지니어링 같은 기반 기술 덕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뮤논시아의 진짜 저력은 개별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항체를 마음대로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최근 항암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쉽게 말해 항체에 강력한 화학 복잔을 매달아 암세포에 배달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폭탄을 엉뚱한 곳이 아니라 암세포에만 정확히 배달해줄 안전한 배달부 역할의 항체입니다. 이뮤논시아의 안전한 항체를 쓰려는 ADC 개발사들의 협력 제안이 많아지는 이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과학 기술과 전략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기업은 돈으로 말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재무 상태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전형적인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 기업의 재무 구조를 보여줍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아직 제품 매출은 없고 연구개발비로만 3분기 누적 115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핵심은 과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까지 갔었지만 2025년 5월 상장을 통해 약 316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서 급한 불을 끄고 임상을 계속할 동력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몇 년간 연구개발에 집중할 실탄은 마련했다는 거군요.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공모가가 3,600원이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올랐네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5,300억 원 수준이니까요. 증권사들은 8,500원에서 만 원 사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볼 부분은 수급인데요. 보통 신규 상장주는 초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물량, 소위 오버행 부담이 큰데 이뮤논시아는 그 물량들이 지난 6개월간 대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물량 부담이 해소됐다. 네, 11월 19일에 풀리는 물량도 0.39%로 미미하고요.
다음 대규모 물량은 2026년 5월에나 나옵니다.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성은 상당히 해소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이 기업의 매력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IMC-001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 확보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NKT세포 림포정 데이터가 워낙 압도적이라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조기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하면 드디어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국산 면역 항암제가 탄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캐시카우. 둘째, 길리어드의 실패로 주인 없는 땅이 된 CD47 시장의 가장 유력한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금 안정성이 검증된 대안을 찾고 있고 IMC-002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셋째는 유한양행이라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최대 주주인 유한양행의 임상개발 노하우나 글로벌 네트워크, 자금 지원은 다른 바이오텍이 갖기 힘든 강력한 신뢰 자산이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IPO를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입니다. 당분간 자금 걱정 없이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역시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현재 확보한 자금은 충분하지만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태우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 IMC-001의 상용화나 IMC-002의 추가 기술 이전 같은 확실한 성과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시 재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모든 바이오 기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뮤논시아는 빠른 상용화가 가능한 확실한 단기 성과와 산업의 거대한 난제를 해결한 차세대 기술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가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확보한 기업이군요. 리스크 관리가 정말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IMC-001의 압도적인 데이터는 상업화 실패 리스크를 줄여주고요. IMC-002의 뛰어난 안전성은 개발 실패 리스크를 경쟁사 대비 확 낮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사업 자체 지속성 리스크를 줄여주죠. 이제 이렇게 잘 관리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얼마나 큰 규모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뮤논시아는 FC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나의 핵심 기술로 한쪽에서는 항체의 공격력을 극대화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명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핵심 기반 기술이 과연 이 두 약물 외에 또 어떤 새로운 항체 신약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별 파이프라인을 넘어 그 가능성을 품은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